안녕하세요. 리테라일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관련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도 지금 이제 2025학년도가 되면서 다른 학교들과 좀 유사한 어떤 그런 변동들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앞서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었었던 그런 학교들과 이제 중복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학교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앞선 이제 뭐 중앙대라든지 뭐 경희라든지 이런 대학교들이 이제 수능 영역에서 이제 좀 변화를 준다든지 일부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변화와 동국대학교의 입학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런 변화들이 좀 비슷하게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모집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한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자료가 지금 비번이 걸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글 문서 파일을 제가 출력을 해서 다시 스캔을 떠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는 자료가 그래서 좀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요 내용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내용 및 변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특히 동국대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그 주요 변경 사항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번씩 보면 자, 우선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요걸 하기 앞서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수시하고 정시 모집 인원들 같은 경우에 전체 인원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는 했는데 뭐 그 감소한 것이 뭐 수시 전형에서만 감소하고 또 정시 전형에서만 감소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전형 다 모집 인원 좀 감소가 된다. 물론 이건 뭐 확정 인원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뭐 확실히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획안에서는 전년도에 이제 그 선발하려고 했었던 모집 인원보다 좀 감소는 했습니다. 다만 수시하고 정시의 모집 비중 자체는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체 모집 인원이 대략 한 30명인가 한 50명 정도 수준이 좀 감소했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인원 변동에 관련된 부분은 확정 요강이 나왔을 때 그때 재차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형별 모집 인원이 변경된 대표적인 이제 전형들 한번 좀 보면 자, 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두드림 전형이죠. 그래서 이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564명을 모집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571명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비중은 큰 차이 없는데 어쨌든 7명 정도가 확대됐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이거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자, 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400명이었다가 올해는 2025학년도에는 384명으로 1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좀 줄었네요.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299명을 모집했었는데 296명으로 모집 인원이 좀 축소가 됐고요. 3명 정도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 요 해당되는 전형은 오히려 뭐 서류형은 조금 늘고 그 다음에 면접형은 조금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즉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서류 종합 평가 영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어떤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자 서류 종합 평가 영역이 자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관련 영역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중상권 대학교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할 때 보통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적용을 합니다. 자, 대신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신에 모집 방법이 지금까지 교과 성적 70%와 그 다음에 학생부 서류 평가, 서류 종합평가라고 해서 30%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반영 비중 자체, 즉 70%하고 30%의 반영 비중은 전년도나 2025학년도나 동일한데 이 서류 평가에 대한 항목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서류 평가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선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역과 동일할 정도로 평가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평가를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 전형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 관련된 영역에만 한정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진로나 이런 어떤 공동체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교과 쪽에만 보다 좀 더 집중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교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디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냐? 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 출결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서 교과 관련된 내용들만 발췌해서 그 부분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은 부담이 좀 줄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평가 요소가 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 이 교과 전형에 상당히 이제 조금 지원을 고려하는 어떤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 나중에 수시 전형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과 성적 성적을 반영하는 반영 교과가 다른 학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 중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과목을 한다든지 국영수 사과를 한다든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학교도 뭐 비슷하긴 한데 그 과목들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상위 10개 과목들만 선정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과목만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의 평균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교과군에서 1등급이 있는 과목 10개 과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영 교과 안에 1등급짜리 성적이 이제 기재되어 있는 과목이 10개만 되어 있다면 동국대 환산 내신이 1.0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정말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를 매년 조금 볼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서류 종합평가에 대한 부담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졌다는 거는 분명히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변화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기회균형 통합전형 1단계 선발 배수의 변경이다. 그래서 1단계에서 기회균형 통합전형 같은 경우 전년도에 5배수를 선발했다라고 하면 이제 2025학년도에는 4배수만 선발한다. 그래서 1배수가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측면에서 이제 좀 완화가 됐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자연계열, 약학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에는 자,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국어 선택 자유, 수학도 선택 자유였는데 탐구는 과학 탐구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2025학년도에 탐구 영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즉, 이 해당 계열들도 자연계열이나 약학과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괜찮고 과탐을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나중에 이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수학 또는 과탐 중에서 반드시 한 개 영역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 한 개 영역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최저 기준을 이제 반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이제 조금 다양할 수 있는데 뭐 확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적이 될 수도 있고 뭐 기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걸 반영을 할 때 어쨌든 수학 그 최저 기준으로 이제 반영을 할 때 보통 이제 동국대가 평균적으로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보통 한 2합 한 5등급 정도 수준 내외거든요. 2합 5등급. 그러니까 뭐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뭐 2합 4라든지 약학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3합 4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2합 5든 2합 4든 또는 3합 4등급이든 이 합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학이나 과탐 중 하나를 응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사탐을 조합해서 2합 5가 나왔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죠? 그런데 국어하고 사탐을 조합을 해서 2합 5가 나왔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한해서? 여기 계열들에 한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국어하고 반영하고 싶으면 국어하고 과탐이 2합 5가 나왔다면 이건 또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모집에 이어서 정시 모집 전형, 정시 전형에서의 세부 사항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군의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동국대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졌던 수험생들은 알겠지만 2024학년도까지 동국대 정시 전형은 모집 시기가 가군과 그다음에 나군에서만 모집을 했었죠. 그런데 그 모집 시기를 조금 더 넓혀서 다군에서도 모집 단위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모집을 했었던 뭐 이과대학의 물리학과, 경찰행정학부, 시스템 반도체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군이 아니라 다군에서 2025학년도부터는 다군에서 모집을 한다. 매우 중요한 변화죠. 그러니까 동국대 자체로서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뭐 정시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 아마 고려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다군 자체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대학의 수가 대단히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 수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률도 높고 그 다음에 뭐 입결도 이제 뭐 그렇게 낮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다군은 보통 이제 정시 전형을 지원할 때 뭐 상향 정도를 그냥 감안하고 이제 지원하는 경우들도 좀 많은데 어쨌든 그 다군에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중에서 이제 동국대 물리학과나 경찰행정학부, 시스템 반도체 과학부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쨌든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특정 대학교들로 몰리던 경쟁률들이 조금은 분산이 되거나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동국대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조금 분산이 되는 효과들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성적 반영 영역과 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모집 단위별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그 수시 전형에서 수시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될 때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정시 전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했었어야 되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제 과학 탐구가 아니라 사회 탐구를 선택을 해도 되고 과탐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계열 수학 영역 같은 경우 과목 제한이 있었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이제 기하 응시자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동국대도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일단 지정 과목을 폐지하는 경향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형 교육 과정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갔다. 대신 이제 뭐 이걸 폐지하긴 하되 가산점은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가산점은 부여를 하는데 수학과 탐구 영역에 있어서 즉 수학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과탐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가산점은 부여를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뭐 다른 대학들도 일부 대학이 일종의 이제 뭐 안전판이라고 해서 이제 걸어놓은 조건들처럼 비슷하게 이제 가산점 영역을 좀 부여해놨습니다. 그건 또 학과별로도 모집 단위별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정시 전형에 관련된 리뷰를 하면서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밑에 나와 있네요. 밑에 나와 있는데 일단 그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에 대한 변경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과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반영 비중이 좀 다르다 영역별로. 그래서 인문계열이나 체교 그다음에 영화 영상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이 35%로 가장 높다. 그리고 탐구가 25%로 수학과 반영 비중이 동일하다. 뭐 이 정도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35%, 그다음에 국어하고 탐구가 또 동일하게 25%.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인문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인문으로 모집하지만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높다. 이런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정시 영역 볼 때 좀 살펴보고요.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유형 1과 유형 2, 유형 3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유형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 유형들이 모두 자연계열은 맞는데 모집 단위가 좀 다릅니다. 모집 단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 1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학과가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전체가 아니라 뭐 수학과라든지 또는 통계학과라든지 또는 산업시스템공학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학과들이 유형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들을 지원을 할 때, 수학 같은 경우 미적과 기하를 응시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표준 점수에서 3%를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 2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학과들이 예를 들어서 화학과라든지 또는 바이오, 환경, 과학이라든지 또는 생명과학 또는 가정교육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과탐을 선택했을 때 역시 또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가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들이 거의 대부분 다 3유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유형에 들어가 있는 학과들에는 수학 및 과학 탐구에 각각 이제 가산점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응시를 했을 때. 그런 경우를 이제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인문 쪽으로 지원한다면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오히려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학년도 이제 신입학 전형,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 전형 속에서 이제 각 그 해당되는 구체적인 세부 전형들이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리고 모집 인원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표인데, 요거 그냥 짧게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별도로 살펴볼 때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전체적인 개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자, 동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드림 전형, 그 다음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뭐 여기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두드림 전형입니다. 그래서 두드림 507명, 그리고 각각의 전형들도 이제 인원들이 할당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종합 평가, 즉 학생부 100%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면접은 재지문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 즉 제출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된다. 뭐 요 정도의 간단한 사항 정도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자, 뭐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거는 학교장 추천 인재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70%와 서류 종합평가 30% 합산으로 수능 최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종합 전형에도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없는데, 중요한 점은 서류 종합 평가의 평가 항목이 바뀌어 있다. 전년도하고, 그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뭐에? 교과 관련된 영역에 한정해서만 생기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논술 70%와 교과 20, 출결 10%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2025학년도에 적용된 기준에서는 탐구 영역에서의 어떤 응시 지정 과목, 탐구 지정 과목이 이제 없어졌다. 라고 했던 부분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은 이제 실기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요건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본인의 이제 실기 영역에 대한 부분들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자, 정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이렇게 되어 있고, 특이하게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정시 모집 시기에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같은 경우는 교과 70과 서류 종합 30%,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었던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 전형과 대체적인 전형들은 수능 100%로 평가한다. 뭐 실기 전형이 있는 학과들은 제외하고요. 자, 그리고 나군에서도 모집을 한다. 근데 모집 방법은 뭐 역시 동일한데, 중요한 점은 올해 다군이 신설이 되었다라고 했던 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뭐 다군 신설된 전형에 해당되는 학과들 3개 학과 정도가 있었으니까 역시 이제 뭐 모집 방법은 동일하지만 어쨌든 그 신설 모집 단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전형 일정으로는 수시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9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이제 접수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실기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또 실기 전형이 언제 있는지 뭐 구체적인 세부 일정들은 나중에 확정 요강이 나오면 그때 아마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논술고사와 면접고사가 이제 대략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논술고사는 아마 수능 이후에 잡혀 있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면접고사도 12월 달 아마 초에 이제 잡혀 있을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뭐 12월 13일이라고 하고, 뭐 이제 등록 기간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기간은 다른 학교하고 마찬가지로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 중 요때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최초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까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또 해당 기간이 접수 기간이 또 그 전형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기간들 간단하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모집 단위 모집 인원인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모집 인원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과별로 인원들을 지금 다 살펴보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 다시 이제 또 글로 정리해서 또 이제 제 블로그 글에도 올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뭐 이 인원들 자체도 지금 사실은 확정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정 인원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이제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최종 이제 확정 요강에 따라서 모집 인원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뭐 확정된 인원들 요강을 통해서 확정 요강을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학 전형에서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